자, 보죠. 그 설치 점검에서 실행했던 명령들 몇 가지는 뭐 이미 다 해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PW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냐 했을 때 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데 요 물결 표시가 의미하는 게 이제 슬래시 홈 슬래시 하고 그 사용자 이름의 디렉토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PW 해보시면 이렇게 슬래시 홈 밑에 슬래시 js리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다른 디렉토리로 작업 디렉토리를 옮기면 이제 그 디렉토리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 하고 이제 change 디렉토리 명령을 써서 change 디렉토리 명령을 써서 슬래시 뭐 etc 이렇게 해버리면 이 etc로 작업 디렉토리가 이동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여기에 표시가 된다. 다시 원위치를 하려면 cd 하고 엔터를 치시면 홈 디렉토리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cd 뒤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어디로 디렉토리를 이동하느냐?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date라는 명령어는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옵션 없이 date를 실행을 하면 그냥 현재 날짜, 시각 이걸 보여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데이트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의 그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일 뒤에 날짜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부터 연인끼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 놓고 100일 기념일을 언젠가 궁금할 때 이 데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도 있죠. 뭐 등등 다양한 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명령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그 시스템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cat 명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여기에 그 아규먼트로 즉 인수로 입력한 파일의 내용을 출력시켜주는 명령이죠. 지난번에 뭐 cat /etc 밑에 뭐 result.conf 또는 cat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시스템 커넥션 밑에 무슨 뭐 nm 커넥션 파일 뭐 이런 거 ens160 뭐 nmx 커넥션 뭐 이런 거 봤었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다 하는 거고 지금 요게 이제 이 시스템의 시스템 그 버전을 표현해주는 값이 이 파일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고 etc 밑에 os 릴리즈는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럭키 리눅스고 버전은 이거고 뭐 등등등등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name-a라는 거는 이건 뭐 또 그 시스템의 정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커맨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uname-a 가서 보면은 시스템 정보를 또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위로 안 올라오지? 됐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리눅스 시스템이고 이게 호스트네임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커널 버전이고요. 그 시스템 구조, 그 다음에 뭐 빌드 날짜, 뭐 등등, 그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 OS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네임 이거는 이 시스템의 이름 요거예요. 호스트네임 요거만 따로 볼 수 있죠. localhost local domain 지금 이건 디폴트 네임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호스트네임 ctl이라는 커맨드를 써서 나중에 또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스트네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또 있어요. 그게 etc 밑에 호스트네임이라는 파일인데요. 이거를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마도 지금 현재는 호스트네임이 없을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etc 밑에 호스트네임의 파일에 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일은 있는데 파일이 없다면 파일이 없다고 나올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빈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파일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ls-l 이거 -l 해서 etc 밑에 호스트네임을 해보면 파일은 존재하죠. 그죠? 파일은 존재하고 1바이트짜리 파일입니다. 여기서 1바이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아마도
엔터 키 정도가 들어있겠죠. 비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localhost.local domain이라는 호스트네임이 나왔냐? 여기 파일에도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호스트네임이 정의가 안 돼 있을 때 디폴트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호스트네임이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스템이 기본으로 자동 설정하는 호스트네임이 되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집어넣고 나서 재부팅을 해보면 아마 그 파일, 그 이름으로 호스트네임이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운트 커맨드는 우리가 앞에 설치해서 마운트의 개념을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그 뭐랄까,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그 스토리지의 파티션들이 그 파일 시스템 상에 어느 디렉토리에 매핑이 되어 있느냐, 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치 과정에서 마운트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했었던 슬래시 루트, 그 다음에 슬래시 부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왑 파티션이죠. 이렇게 세 개의 파티션을 설정을 하고 루트 파티션과 부트 파티션을 마운트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이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뭐라 그럴까, 그 파일 시스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운트해서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 라인이 지금 한 거의 20라인 가량 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실제 장치는 아니에요. 실제 스토리지는 아니다. 그럼 뭐냐 하면 메모리의 가상 디스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메모리 영역을 마치 디스크처럼 이렇게 잡아놓고 쓰는 그런 것들이죠. 임시로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동안만. 실제로 디스크로서 마운트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슬래시 db 밑에 nvme 0n1 p3. 이건 이제 NVMe 디스크, 여러분들이 처음에 VM을 만들 때 20GB짜리 디스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NVMe 0n1이라고 하는 디스크예요. 이 디스크에 이제 세 번째 파티션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어디에 마운트가 되어 있냐? 슬래시 루트에 마운트가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비슷한 게 또 있죠. 여기 보면 슬래시 db 밑에 NVMe 0n1 p1, 이건 파티션 1번이죠. 1번 파티션은 어디에 마운트가 되어 있냐? 부트 디렉토리에 마운트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생성한 디스크의 파티션들이 어디에 마운트되어 있는지, 그 파일 시스템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시스템에서 임시로 메모리를 잡아서 마치 디스크처럼 운영하는 그런 임시적인 그런 것들도 있다. 나머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을 마치 디스크처럼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fstab라고 하는 거는 그 파일 시스템에 그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부팅할 때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마운트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시면 그 루트 파티션에 마운트하는 루트 디렉토리에 마운트하는 파티션, 그 다음에 부트 디렉토리에 마운트하는 파티션, 그 다음에 스왑으로 사용하는 파티션, 이렇게 세 개의 파티션이 그 파티션 네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이런 것들은 파티션 네임으로 나왔었죠, 그죠? 이런 건, 이런 것들은 이제 파티션 네임으로 슬래시 db 밑에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UUID라는 ID 값으로, 이렇게 고유한 ID 값으로 그 파티션이 표시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부팅 과정에서 이 파티션이 여기에 마운트돼서 파일 시스템에서 ls-l 해가지고 슬래시 하면 그 파티션의 내용들이 실제 그 파티션에 들어있는 그 파일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식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두 개는 실제 파일 시스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스왑 에리어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df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거는 디스크 프리의 약자죠. 그래서 디스크의 그 용량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나, 또 전체 용량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디스크 파티션들은 요것들이죠. 요것들이 루트는 지금 36%가 사용 중이고, 부트는 21%가 사용 중이고, 여기 보시면 총 용량 대략 우리가 루트를 12기가 정도 잡았었고, 부트를 2기가 정도 잡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얼만큼 쓰였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 디스크 영역이 아니고 메모리의 영역을 마치 디스크처럼 잡아서 쓰는 그 부분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free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거는 이제 메모리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용량이 이제 총 용량이 이제 여기 우리가 4기가짜리를 아마 4기가로 잡아서 썼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 시스템 요곳에 VM 세팅에 보면 그죠? 메모리 용량을 4기가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래픽 용도로 할당을 하고 조금 적죠. 그죠? 약간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4기가를 잡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사용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것들, 또 뭐 버퍼로 사용하는 용량은 얼마인지, 버퍼나 캐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스크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직접 입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디스크인 양 가정을 해서 메모리의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을 실제 디스크에다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버퍼 캐시에다가 저장을 일시적으로 해요. 그럼 훨씬 속도가 빠르죠. 디스크보다. 그 대신에 이제 실제로 저장하는 거는 다른 작업을 할 때 천천히 저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디스크 입출력 속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vailable이라는 건 이제 남은 용량이죠. 쓸 수 있는 용량.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왑은 이건 스왑 파티션의 용량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하나도 쓰이지 않고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4기가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프리 메모리가 있다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왑이 아직 쓰일 여지가 없다. 이제 메모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램이 부족하니까 이 스왑을 사용하게 되겠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vmstat라는 명령, 이거는 뭐 이 CPU의 상황을 CPU의 상황과 그 다음에 메모리의 상황, 그 다음에 입출력 상황, 그 다음에 또 뭐 스왑의 입출력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메모리는 뭐 이 앞에서 봤던 거 이거랑 비슷하고요. 여기 이걸 요약해서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고, 이 CPU의 용도는 지금 얼만큼 사용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유저나 시스템이 CPU 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고요. 아이들, 아이디가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애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 이런 거죠. 놀고 있는 거. 거의 지금 CPU가 놀고 있다시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도 지금 거의 쓰이지 않다. 즉 스왑 영역에 들어가거나 스왑 영역에서 나오는 그 입출력이 전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입출력 장치의 입력, 출력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뭐 그렇게 바쁘진 않네요. 네. 근데 시스템의 전반적인 그 상태, 또 현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한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러한 명령어들이 많이 쓰이죠. 예. 방금 아까 봤던 df라든가 free라든가 vmstat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이 시스템 상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ifconfig 해봤고, 이것도 다 해봤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sudo netset-ntp. 이거는 우리가 어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netstat 명령어를 윈도우즈에서 해봤어요. 내가 FTP를 하면서
FTP를 실행하고 나서 netset-nbo 했었고 그 다음에 get 명령으로 FTP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도중에 또 netset-nbo를 했었죠, 그죠? 이렇게 우리 그 두 개의 과목이 아주 짝짝꿍을 맞추면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 여기서는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하긴 하는데 어제는 뭐 그것도 실무적인 내용이긴 했죠. 실질적으로 해봤고요.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netset-nb, ANTP를 하는데 이 netset이라는 게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옵션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데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옵션, -a는 all 옵션입니다. 모든 정보들을 보여달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 뭐 접속을 했을 때 뭐 접속한 호스트의 이름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주소, IP 주소로 보여줄 거냐. 여기서 n은 넘버, 숫자 정보, IP 주소 정보로 보여달라. 그 다음에 뭐 t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중에 뭐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서는 TCP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만 보여달라. 즉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를 보는데 연결 방법이 TCP라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냐 아니면 UDP를 이용하냐 했을 때 TCP 이용한 것만 보여달라. 그다음에 P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세스 해서 이 연결에 사용된 실제 프로세스 이름이 뭐냐 그것을 보여달라 하는 거고요. 어제 nested-nbo 윈도우에서 했었던 것은 윈도우 커맨드니까 옵션들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의 nbo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nbo 요 n이 이게 여기에서의 n과 똑같아요. 어디 갔냐? nested-nbo 하고 여기에 n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b가 여기에 이 두 개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유저 정보고 둘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 정보예요. 그래서 명령을 쳐보면 알겠죠. 윈도우즈에서 슬래시 물음표 하면 옵션들이 나오는데 O가 프로세스군요. 그죠? 예.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B가 그냥 실행 파일이군요. 실행 파일. 예. 그 실행 파일이 우리가 ftp.exe였죠. 지난번에 어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O는 프로세스 ID, 뭐 9172번인가 뭔가 ID 번호. 예, 뭐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유저는 없군요. 예. 그냥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netset-antp 해서 확인하면 이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온 정보들을 또 해석을 해야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요. 여기 지금 세 개의 라인이 나와 있고 맨 위의 라인은 이제 설명이죠, 법례. 우선 요 라인을 볼게요, 요 라인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established 이게 뭐냐면 이제 연결된 걸 나타내죠. 연결된 상태. 그래서 누구랑 누가 연결되어 있냐? 이거랑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얘가 누구예요? 5.1이? 5.130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에 따라 다르죠. 그죠? 뭐 128일 수도 있고 129일 수도 있고 130일 수도 있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나 아마 이 5.1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5.130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리눅스에 어떻게 접속했어요? SSH. 여러분 아이디 골뱅이 그 IP 주소가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VM이죠. VM의 IP 주소잖아. 이건 누구의 주소예요? CMD 프롬프트에서 SSH라는 프로그램이 접속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SSH라고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의 SSH지, 윈도우에서. 그죠? 그 SSH가 실행된 컴퓨터의 IP 주소죠.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죠.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에서 foreign. 지금 현재 여기는 누구예요? 여기는 리눅스잖아. 그러니까 리눅스 입장에서 얘는 foreign이지. 저쪽에서 나한테 접속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콜론하고 나온 게 뭐라고요? 포트 번호. 22번이 무슨 포트 번호라 그랬죠? 번호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어제 막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표에 쫙 있었잖아요. 22번 뭐였어요? SSH, Secure Shell 서비스를 위한 포트 번호죠. 그래서 22번 포트로 접속한다는 얘기는 Secure Shell로 접속한 거죠. Secure Shell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지금 1위로 시큐어쉘로 접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시큐어쉘 서비스 서버니까 얘가 지금 서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속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여기 접속을 했죠. 그럼 얘는 요건 뭐겠어요? 요건 59569 이 윈도우 컴퓨터에서 서버에 접속한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가겠죠. 그게 뭐요? SSH 명령어 클라이언트죠. 이게 이쪽 요 22번은 SSH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들이 두 개가 어떻게 됐다? 상태가 연결이 성립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그냥 -antp 했군요. 이렇게 하면 not all process could be identified, non-owned process info will not be shown, you would have to be root to see it all. 그랬어요. 모든 그 프로세스들이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다. non-owned,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즉 내가 권한이 없는 그런 프로세스 인폼은 안 나타날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You would have to be root. 네가 그걸 다 보려면 루트해야 된다. 내가 루트로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루트로서 실행하도록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ID 프로그램 네임이 안 나와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nbo 할 때도 그거를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보이려면 관리자의 권한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루트로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sudo 하고 바로 이전에 실행한 명령어를 다시 한번 느낌표로 해서 할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이제 뭐가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1860번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은 SSHD다. 이 SSHD라는 게 뭐냐면 Secure Shell 데몬의 약자입니다. 이 데몬이 뭐 악마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 수호신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수호신 쪽에 가까워요. 수호신은 평소에는 안 나타나고 숨어 있죠, 뒤에. 그렇다고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수호신이 존재는 하죠. 그러다가 어떤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도와줘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평소에는 그냥 존재는 하지만 실행은 되고 있지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데몬이라는 게 프로세스로서 계속 실행이 되고는 있는데 뭐 별일을 안 하고 있어요. 대기만 하고 있죠. 요청이 올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접속이 요청이 오면 그때 반응을 해서 실행이 된다. 뭘 실행하느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큐어쉘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큐어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그죠? SSHD가 바로 위에.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데몬으로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이 listen이라고 되어 있는 게, listen이라는 게 뭐예요? 예, 경청하다, 듣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도와줘 외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요청이 올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큐어쉘 접속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고 들어오는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는 listen, 시큐어쉘 데몬 서비스가. 그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실제로 접속을 해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큐어쉘 데몬이 실제로 나타나서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비스 중인 시큐어쉘 데몬, 요거는 대기 중인 시큐어쉘 데몬. 그러면 이게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접속을 하면 또 접속이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접속을 받아줄, 즉 리슨을 하고 있는 놈이 없어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하나가 접속이 됐고 또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접수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리슨 중인 거는 접수 창구다. 그 다음에 이 establish는 그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를 해줄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이 지금 실행 중이다. 똑같은 시큐어쉘 데몬인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똑같은 시큐어쉘 데몬 프로그램이 두 개의 프로세스로 지금 실행 중인 거죠. 하나는 904번, 하나는 1860번 이렇게 두 개의 시큐어쉘 데몬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하나는 접수 중, 접수 대기 중, 하나는 서비스 중.
그래서 그 실행자는 누구냐? 이건 JS2. 내가 JS2로 로그인했으니까 실제 접속된 거는 JS2로 시퀘셜 데몬이 실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원래 루트가 나타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루트로서 실행합니다. 이 데몬은, 이 리스닝은. 어쨌든 그러하고요. 이 포트 번호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시퀘셜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쪽의 포트 번호는 임의로 할당된다,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죠? 그것과 비슷해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쪽에서 넷스테트를 해보면 똑같은 것을 페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넷스테트-nbo 해서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노트패드에다 붙여놓고 뭐 찾기 해서 찾았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복사해가지고 노트패드에 붙여놓고 노트패드에서 편집 찾기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았죠. 그렇게 하기 귀찮죠.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할게요. 윈도우즈에선 어떤 필터링 기능이 있냐면 find string이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find string, FIND-STR 줄여서. 그래서 find string을 통해서 어떤 특정 그 패턴이 들어있는 라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리눅스에서나 윈도우즈에서나 운영체제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파이프가 뭐예요? 파이프는 뭔가 통과시킬 수 있는 관이 파이프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뭔 개념을 알아야 되냐 하면 I/O 디바이스, I/O 장치, 입출력, I/O 장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I/O 장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 I/O 장치. 기본이라는 건 별달리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I/O 장치를 의미하죠. 입력, 출력 장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령을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쉘이죠. 여기 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종의 쉘이에요.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석해서 실행하고 또 그 실행된 결과를 출력해주고 할 수 있는 쉘이죠.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이 시커먼 창, 프롬프트 이 자체가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실제 처리라는 건 그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지. 실행시켜주고 그 실행된 결과를 또 화면상에 보여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이죠. 쉽게 얘기하면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쉘이라는 게 있다 했는데, 그럼 이 쉘은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하고 어떤 출력 장치를 사용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 입력 입출력 장치, 그걸 우리가 표준 입출력 장치라고 해요. 이거를 표준 쉘의 표준 입출력 장치는 일단 입력은 이거는 터미널이죠. 터미널. 현재 이 쉘이 사용하고 있는 이 터미널이 기본 입력 출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기본적으로 입력은 키보드가 맞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 이 터미널 이 창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바로 그게 기본 입력 장치에서 입력이 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이 기본 출력 장치로 터미널 창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쉘의 입출력 장치의 용도죠. 그러면 자, 방금 아까 내가 실행한 nested-nbo 명령 입력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이 됐고, 그것이 시스템에 전달이 돼서 시스템에서 해석을 해서 nested라는 명령어를 nbo라는 옵션으로 실행하라는 거구나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 실행한 결과 출력을 어디로 내보낼까? 쉘이 그냥 화면에 딸랑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명령어한테 그걸 사용하도록 입력으로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nested 실행을 했는데 실행했더니 출력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다른 명령어에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명령에서 어떤 입력이 필요한데 그 입력을 내가 일일이 타이핑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력된 내용을 바로 얘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걸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래서 파이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명령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명령 파이프 명령 1 파이프 명령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하면 이 명령 1의
출력 결과가 명령 2에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파이프예요. 파이프 기호. 그렇게 해서 명령 2에 그 들어간 입력의 결과가 화면으로, 즉 명령 2의 출력이 그 표준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 지금 네 세트의 명령의 결과를 find string한테 넘기는 거예요. 입력으로. 그럼 find string은 그 입력 중에서 어떤 특정 스트링을 찾아서 그것만 출력을 시켜줘요.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net-mbo 해서 이걸 파이프. 요거는 원자의 쉬프트 버전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프로그래밍에서도 한번 기호로, 오어 기호로 많이 써봤을 것 같은데요. NBO 해서 그걸 어디로 넘기냐? find string 해서 콜론 22번 포트가 있는 라인만 보여달라. 딸랑 보여주죠. 그죠? 훌륭하게. 예, 쉬었다 합시다.